안녕하세요. 예, 하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과제도 진행하고 계실 것이고, 또 온라인 수업이 또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미 시작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제 이제 경험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미 졸업을 했고, 또 이제 재입학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2 년을 지나서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3 학년에 와 있는데, 그전에 했었던 이 출석 수업,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업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뭐 온라인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이제 오프라인 출석 수업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과거에 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점수 받기가 좀 좋아지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성적이 올라간 만큼 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은 좀 상향이 됐지만, 어쨌든 절대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점수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되게 유리한 국면에서 지금 학사 과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석 수업이 예정이 돼 있지만, 그 출석 수업을 이제 출석 대체 시험으로 바꾼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성적을 받을 수 있을 정도 성적을 받는데 어떤 것이 유리한지, 그런 것을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을 한번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이제 결론적으로 뭐 제목에 나와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출석 수업이 맞아요. 그러니까 출석 수업을 통해 가지고 점수를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석을 했잖아요. 그 출석을 했다라는 그 자체로서 기본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과제를 제출해 가지고 점수를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점수 받기가 좀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글쓰기를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출석 수업을 안 하고도, 그러니까 이 출석 수업을 하려면은 한 과목당 3 시간을 강의를 참석을 해야 되는데,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과제물을 작성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신이 있으면은 그거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출석 수업을 한 3 시간 듣고 기본 점수를 한 25점 이상 받아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뭐 5점 정도의 점수를 과제로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훨씬 더 수월한 거죠, 그러니까.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점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0점 처리가 될지 안 될지 그런 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과제를 무엇이든지 어쨌든 내기만 하면은 기본 점수는 들고 받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석 수업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걸 한번 보죠. 자, 여기 이제 학사 정보에 가 보면 수업 시험에 중간 과제물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출석 수업 과제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저는 이번 주 3월 26 일에 계획이 돼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강의를 참여를 하고 거기서 주어지는 과제물을 제출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출석 대체 과제물 있죠? 온라인 제출, 출석 대체 과제물 온라인 제출. 이거거든요. 출석 수업을 참여하지 않고 '나는 과제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거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거를 여기다가 제출을 하는 거가 됩니다. 이거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출석 수업 유형 변경해 가지고 출석을 대체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대체를 바꾸면은 어떤 것은 그 시험을 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시험은 여기 나올 이유가 없죠. 왜냐,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목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것은 과제물이 되고요. 어떤 것은 시험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피해야 될 거, 가장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이에요. 시험이 언제 진행이 되냐면 기말 시험이 날짜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지금 날짜가 6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이렇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6월 달이면은 자, 6월 달 한번 달력을 보죠. 6월 3일부터 그죠? 6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6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일요일까지 요 약 2주 좀 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시험을 보는데 뭐 금토일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는 거니까 뭐 평일에는 시험이 없는 거고 사실 보통 그 대체 시험은 그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이 주 그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29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5월 29일 날 시험을 일괄적으로 다 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거를 대체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출석 수업을 하지 않고 기출 문제를 풀어 보니까 나는 충분히 나 뭐 30점이나 28점 정도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내가 일부러 대체 시험을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망했어요. 어려웠었습니다. 원가 회계였거든요. 원가 회계. 내가 원가 회계를 풀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출석 대체 시험을 보면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시험 유형별 성적 조회를 보면 19년도 2학기 거 보면은 원가 회계 있잖아요. 그 출석 대체 시험을 봤어요. 근데 세 개나 틀려버린 겁니다. 이제 한 개만 틀렸어도 진짜 아쉬웠을 텐데 세 개를 틀려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출석을 만약에 했다면 30점을 받을 수 있었었던 그런 건데 이거 세 개나 틀려가지고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런데 기말 시험에서 완전히 또 죽 써가지고 82점으로 통과를 했는데 뭐 한편으로 다행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기말 시험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출석 대체 시험을 30점을 받았더라도 여기서 4점이 더해지면 86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A는 못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마지막 학기였었는데 졸업하기 굉장히 좀 아쉬웠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제 법학 과목에 이제 세법이 63점으로 진짜 간신히 패스를 해가지고 뭐 다행이었었죠. 과제물도 해보고 대체 시험도 해보고 출석 시험 같은 것도 이제 했었는데 출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완전히 그 교재를 외워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지금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이 공부하는 이 학생들에게는 좀 좋은 점이죠. 특히 이제 방송통신대학교 에서 이 공부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좀 좋아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출석 시험을 보려면 6시간 수업을 들었어야 됩니다. 일단 6시간 수업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시험을 봐요. 출석 시험을 보는데 거의 뭐 교재에 나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수님이 이 내용에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완전히 다 외워가지고 서술형으로 작성을 했어야 됐거든요. 시험지가 A3 용지다. 뭐 그러면 그 앞뒤로 뭐 가득 채우는 정도의 그런 분량으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웠죠. 지금의 이 과제물 형식은 그냥 뭐 오픈북이니까 그냥 내가 찾아서 보고 적어도 되고 뭐 인터넷에 글을 참고해서 적어도 되고 하는 거라서 상당히 편해졌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출석 수업 시험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점수 받기 가장 좋은데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경쟁력의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아무튼 우선순위는 출석을 듣는 거죠. 화상 수업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그거를 듣고 이 기간 동안에 기간도 지금은 되게 많이 주고 있어요. 기간을 뭐 거의 뭐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는 시간은 이제 충분합니다. 예전에 이 출석 수업이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출석을 참여할 수 없다.'
저도 이거를 보면은 요번에 신청을 한 건데, 지금 제가 이제 서울 지역 대학에 있지만 경기 지역 대학에 있는 수업을 신청을 했어요. 이것도 상당히 지금 편한 점입니다. 오프라인 때는 경기 지역 대학에서 한다 그러면은 수원에 있는 학교로 갔어야 됐어요. 실제로 내가 물리적으로 공간의 이동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집에서도 내가 경기 지역 대학에서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고, 뭐 서울에 있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공간적인 그 제약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화상 강의를 들어도 내 일정에 맞게끔 경기 지역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신청한 이유는 이게 주말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이 토요일이잖아요. 제가 평일에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평일에는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웬만하면은 일요일에 수업을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토요일에도 제가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쉬기 때문에 다행히도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데, 오전에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 과목이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수업을 들으면 되고, 진짜 웬만하면은 일요일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틀간에 나눠진 그런 수업도 있는데, 그거는 시간대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예전에 출석 수업 오프라인으로 하던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주로 이제 야간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7시,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렇게 남부 학습센터 거기 가서 이제 수업을 들었었는데, 뭐 그때 가면 뭐 교수님 얼굴도 직접 보고 다른 학우님들도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점들은 좀 뭐 좋은 점도 있긴 했었는데, 뭐 굳이 뭐 동아리나 뭐 스터디 이런 거 아니라면은 그냥 가가지고 그냥 혼자 있다가 뭐 그냥 말없이 혼자 또 오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려 가지고, 뭐 그닥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일부러 가야 되고 퇴근해 가지고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집에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은 뭐 집에 오면은 한 11시 이렇게 돼 버리니까 되게 번거로웠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거, 그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정이 안 맞으면은 이게 다른 지역 대학에 있는 수업을 바꿔서라도 출석 수업을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점수도 잘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체 과제물 제출하면은 온전히 그 과제 제출하는 그걸 통해서만 30점을 얻어야 되는데, 출석 수업은 출석에 참여하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기본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더 점수 받기에 수월하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우선순위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